인천공항을 떠나 12시간 비행 끝에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조은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미국에서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잠시 경유지에서 머물 예정이었죠.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맞춰주신 한복을 입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공항 로비에서도 유독 눈에 띄었어요. 연한 분홍빛 치마가 우아하게 퍼져내리고 연한 크림색 저고리 위로 푸른색 고름이 단정하게 메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한복을 지어주시며 우리 은채가 어디를 가든 당당하게 우리 것을 입고 다니길 바란다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져 있던 은채는 오늘도 자랑스럽게 한복을 입고 공항에 나타났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탑승권을 손에 쥔 채 입국 심사대로 향하던 은채의 발걸음이 멈춰섰어요. 금발의 입국 심사관이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띤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티켓 정말 내 거야? 퍼스트 클래스라고. 심사관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한복 입은 애가 퍼스트 클래스를 탄다고. 은채는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제 티켓이 맞습니다. 하지만 심사관은 티켓을 몇 번이고 뒤적이며 동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거 봐. 동양 애가 퍼스트 클래스 티켓을 들고 왔어. 뭔가 이상하지 않아? 주변에 있던 다른 승객들의 시선이 은채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들려왔죠. 저런 옷 입고 퍼스트 클래스라니. 뭔가 수상해 보이는데. 심사관은 결국 은채를 별도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은채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죠. 별도 조사실은 차갑고 삭막한 공간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은채의 한복이 더욱 도드라져 보였죠. 연한 분홍빛 치마가 의자에 우아하게 퍼져 있었지만 이곳에서는 오히려 그 아름다움이 의심의 대상이 되고 있었어요. 2명의 보안 요원이 들어와 그녀의 소지품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을 모두 열어보세요. 한 요원이 명령조로 말했어요. 여권, 신분증, 모든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요. 은채는 순순히 협조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녀의 여권에는 명문대 졸업 기록과 각종 자격증들이 기재되어 있었고 지갑 속 신용카드들도 모두 프리미엄급이었습니다. 이 카드들 정말 본인 명에 맞나요? 보안 요원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플래티넘 카드를 뒤적이며 진위를 의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연히 제 카드입니다. 은채가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요원들의 의심은 쉽게 가시지 않았죠. 오히려 더욱 자세히 들여다보며 위조 가능성을 찾으려 했어요. 그때 조사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몇 명의 승객들이 구경하듯 서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마치 동물원의 동물을 구경하는 듯한 시선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백인 여성이 특히 노골적으로 조롱하고 있었어요. 어머, 동양인인데 퍼스트 클래스래. 여성의 목소리가 조사실까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런 전통 옷 입고서는 분수에 맞지 않는 짓을 하네. 코스프레하는 건가? 다른 승객도 거들었습니다. 티켓이 가짜이거나 도난당한 거 아닐까? 저런 애가 무슨 돈으로 퍼스트 클래스를 타겠어. 부모가 청소부라도 하나? 또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요즘 아시아 애들이 가짜 명품 들고 다니는 거 유명하잖아. 티켓도 마찬가지겠지. 은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지어주신 한복이 오히려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어요. 몇 달 동안 공들여 바느질하시며 우리 은채가 어디서든 당당하길 바란다고 말씀하셨던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좌석을 이코노미로 변경하시는 게 어떨까요? 한 직원이 마치 호의를 베푸는 듯한 톤으로 제안했어요. 그러면 이런 번거로운 일 없이 바로 탑승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저희도 시간이 아까우니까요. 은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정당하게 구매한 좌석에 앉겠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이 동양인 여학생이 생각보다 완강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은채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와 가족의 명예를 지킬 때가 왔어요. 은채는 휴대폰을 들고 차분하게 번호를 눌렀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울리는 동안 조사실 안은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보안 요원들은 그녀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죠.
평범한 학생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당황해서 울거나 항의를 했을 텐데 이상하리만치 침착한 모습이었거든요. 여보세요. 전화 너머에서 중년 남성의 깊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은채입니다. 은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분노가 배어 있었어요. 또 그런 일이야? 목소리에는 걱정과 분노가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듯한 반응이었죠. 은채는 짧지만 정확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한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어요. 퍼스트 클래스 티켓이 가짜라며 별도 조사를 받고 있고 다른 승객들까지 저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 공항 이름이 뭐라고 했지?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입니다. 알겠다. 정확히 3분만 기다려라.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단호했어요. 통화가 끊어지자 조사실 안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무언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한 요원이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애 뭔가 평범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게.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침착할 리가 없어. 은채는 한복 치마를 정갈하게 펼치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이 한복을 지어주실 때의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우리 전통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이란다. 어디를 가든 당당하게 우리 것을 입고 다녀라. 할머니의 말씀이 마음속에 선명하게 울렸죠. 시계를 보니 정확히 2분이 지났습니다. 은채는 손목 시계를 다시 확인했어요. 할아버지는 약속을 어기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정확히 3분 후 공항 전체에 비상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활주로를 향해 이동하던 여러 항공기들이 일제히 회항 지시를 받았어요. 관제탑에서는 긴급 상황 발생을 알리는 방송이 반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모든 항공기는 즉시 게이트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레벨 1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반복합니다. 모든 항공기는 즉시 게이트로 복귀하십시오. 조사실 밖이 갑자기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승객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하며 웅성거렸고 공항 직원들은 급하게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은채를 조롱하던 승객들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지? 테러라도 일어난 건가? 보안 요원 중 한 명이 동료에게 물었어요. VIP 관련 긴급 사태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다른 요원이 무전기를 통해 들은 정보를 전했습니다. 그때 조사실 문이 벌컥 열리며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성큼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번쩍이는 배지가 들려 있었어요. 미국 국토안보부 특수 요원 배지였습니다. 지금 당장 이분을 풀어드려. 남성의 목소리는 권위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VIP를 모욕했다고? 이 공항 전체가 국제소송에 휘말리고 싶은 거냐? 보안 요원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국토안보부 특수요원의 등장과 함께 조사실 분위기가 일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은채를 의심하던 보안 요원들은 당황한 채 서로를 바라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어요. 특수요원은 배지를 높이 들어 보이며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이분이 누구신지 알고 그런 짓을 한 거냐? 그의 목소리는 공항 복도까지 울려 퍼졌어요. 조은채 양은 세계 최대 로펌 회장의 손녀이자 UN 인권자문단 특별 자격을 보유한 인물이다. 보안 요원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평범한 동양인 학생이라고 생각했던 은채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한 요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VIP라는 말씀이신가요? VIP 정도가 아니야. 특수요원이 소리쳤어요. 이분은 공식 외교 인증 인물이다. 지금 너희들이 누구를 건드린 건지 제대로 알고 있나? 그때 조사실 문이 다시 열리며 공항 고위 임원들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습니다. 공항 운영본부장, 보안 책임자, 그리고 고객 서비스 담당 이사까지 총출동한 상황이었어요. 이들의 얼굴은 모두 창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공항 운영본부장이 은채 앞에서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가 몰라 배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보안 책임자도 뒤따라 사과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즉시 관련자들을 조치하겠습니다. 은채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복 치마를 정갈하게 정리하며 말했어요. 저는 특별한 대우를 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다른 승객들과 동등하게 대우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물론입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운영본부장이 급히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희가 이런 실수를 범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특수요원이 차가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명백한 인종차별이자 외교적 결례행위야. 벌써 워싱턴에서는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그 순간 조사실 밖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은채를 조롱하던 승객들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뒤바뀐 상황이었어요. 특히 가장 심하게 조롱했던 그 백인 여성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뒤로 물러서고 있었습니다. 저분들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은채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를 조롱하고 모욕한 승객들 말입니다. 특수요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런 행위는 연방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요. 공항 임원들은 더욱 긴장했습니다. 상황이 개인적인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이미 공항 전체가 비상 상황에 돌입했고 각종 언론사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보고도 들어오고 있었어요. 지금 당장 VIP 라운지로 모시겠습니다. 운영본부장이 말했어요.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공식 사과문을 작성하겠습니다. 은채는 한복 저고리를 단정히 정리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의 가르침대로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VIP 라운지로 향하는 길에 더욱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보안팀이 은채를 조롱했던 승객들을 하나씩 조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가장 심하게 모욕을 가했던 그 백인 여성에게 집중적인 관심이 쏠렸습니다. 죄송하지만 탑승권과 신분증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보안 요원이 여성에게 말했어요. 여성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왜 저를 조사하는 거죠?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요.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보안팀의 정밀한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여성이 소지한 퍼스트 클래스 탑승권이 정교하게 위조된 가짜였던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코노미 좌석을 예약했으면서 탑승권을 조작해서 퍼스트 클래스인 것처럼 꾸민 거였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보안 책임자가 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연방법 위반으로 체포하겠습니다. 여성은 울먹이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그냥 한번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를 구경해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진짜 나쁜 마음은 아니었다고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조롱했다는 말입니까? 보안 요원이 차갑게 반박했어요. 정작 본인이 가짜 티켓을 가지고 있으면서 말이죠.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진짜 퍼스트 클래스 승객인 은채를 가짜라고 몰아세웠던 사람이 실제로는 위조범이었던 거예요. 다른 승객들도 이 광경을 보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함께 은채를 조롱했던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된 거죠. 한편 은채를 차별적으로 대우했던 입국 심사관도 즉시 조치를 받았습니다. 상급자가 나타나 그를 질책했어요. 당신이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까? VIP를 일반인 취급해서 모욕을 준 거잖아요. 상급자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한복을 입고 있어서 그냥 일반 관광객인 줄 알았어요. 심사관이 변명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게 변명이 됩니까? 옷차림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차별 아닙니까? 상급자가 호통을 쳤어요. 당장 정직 처분하고 재교육 받으세요. 공항 곳곳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림이 시작됐어요. 평범해 보이는 한복 입은 동양인 여성이 실제로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사실에 모두가 놀라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겠어. 한 직원이 동료에게 말했어요. 그러게. 저 한복도 정말 아름답네. 우리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모르겠어. 다른 직원이 답했습니다. 은채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조롱과 의심의 눈빛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존경과 놀라움, 그리고 미안함으로 바뀌었어요. 한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이 더욱 우아하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VIP 라운지에 도착한 은채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할머니가 지어주신 한복이 오늘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게 될지 그때는 몰랐겠지만 지금 이 순간 그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자존심과 정체성의 상징이 되어 있었어요. VIP 라운지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은채에게 공항 홍보 담당자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긴장으로 가득했어요. 좋은 채 양 죄송하지만 급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홍보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각종 언론사에서 이 사건에 대해 취재 요청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창밖을 보니 정말로 각종 방송사의 중계차들이 공항 앞에 줄지어 서 있었어요. CNN, BBC, 폭스뉴스, 뉴욕타임스 등 미국 주요 언론사들이 모두 몰려든 상황이었습니다. 헬기까지 상공을 맴돌며 항공 촬영을 하고 있었죠. 이렇게 큰 사건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은채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니 제대로 마무리해야겠네요. 공항 운영본부장이 급히 달려와 상황을 브리핑했습니다. 지금 백악관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문의해오고 있습니다. 국무부에서는 외교적 결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요. 그 정도까지 된 건가요? 은채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한국 대사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이 사건이 양국 관계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고 있어요. 운영본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은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모욕을 당한 것으로 시작된 일이 국제적인 사안으로 번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은채가 결심을 밝혔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30분 후 공항 내 기자회견장에 각국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은채가 단상에 올랐어요. 연한 분홍빛 한복 치마가 조명 아래에서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CNN 기자가 첫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겪으신 차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채는 차분하면서도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이건 저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복을 입은 동양인이 아니라 존엄한 사람으로 대우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BBC 기자가 이어서 물었어요. 이 사건이 미국 사회에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외모나 옷차림, 인종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해요. 은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오늘 제 정체성과 배경이 알려져서 사과를 받았지만 그런 배경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뉴욕타임스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다니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은채의 눈에 잠시 눈물이 맺혔어요. 할머니가 지어주신 한복입니다. 할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우리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입고 다니라고요. 오늘 그 말씀의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달았습니다. 폭스뉴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한복을 입고 다니실 건가요? 물론입니다. 은채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오늘 일로 더욱 확신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전통과 문화는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보여줘야 할 것이라는 걸요. 기자회견이 끝나자 전 세계로 이 소식이 타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한복 차별 금지가 트렌드에 오르며 전 세계 네티즌들의 지지가 쏟아졌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불과 몇 시간 만에 전 세계가 들썩였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은채의 인터뷰 영상이 수백만 번 재생되며 화제가 되었어요. 각국 정부와 인권단체들도 이 사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대표이사가 긴급히 소집된 임원진과 함께 은채가 머물고 있는 VIP 라운지로 찾아왔어요. 그의 얼굴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조은채 양, 이번 사건에 대해 공항을 대표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드립니다. 대표이사가 깊숙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저희의 무지와 편견으로 인해 상처를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은채는 차분하게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사과는 감사하게 받겠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겠죠. 물론입니다. 대표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즉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다문화 감수성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별방지 매뉴얼도 전면 개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백악관에서도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이 사건에 대해 언급했어요. 미국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오늘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벌어진 일은 우리의 가치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국 대사관에서도 한국 정부의 공식 사과문을 전달했어요. 대사는 직접 서울의 외교부를 방문해서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실수를 넘어서 우리 사회가 가진 편견의 문제를 드러낸 사안입니다. 양국의 우호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해결하겠습니다. 은채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특히 아시아계 커뮤니티에서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도 비슷한 차별을 경험했다며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거든요. 하버드 대학교 아시아계 학생회에서는 전통 의복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학생들이 각자의 전통 의복을 입고 캠퍼스를 걸으며 문화의 다양성을 알리는 행사였어요. 이 움직임은 다른 대학들로도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뉴욕의 한 패션 브랜드에서는 은채에게 한복 디자인 콜라보레이션을 제안했어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새로운 한복 라인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 그들의 설명이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이 사건을 주목했어요. 사무총장이 연설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며 문화적 다양성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은채는 라운지에서 이 모든 소식을 지켜보며 감회가 새로웠어요.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지어주신 한복 덕분에 제가 누구인지 잊지 않을 수 있었어요. 전화 너머 할머니의 목소리는 자랑스러움으로 가득했어요. 우리 은채가 참 잘했구나. 그 한복이 단순한 옷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이고 자부심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야. 네, 할머니. 앞으로도 계속 입고 다닐게요. 더욱 당당하게요. 은채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제 할머니가 지어주신 이 한복 앞으로도 계속 입고 다닐 겁니다. 이제 더는 누구도 우리의 전통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건이 일어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은채는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세계 최대 국제인권 로펌에서 수습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지어주신 그 한복은 여전히 그녀의 옷장에서 가장 소중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은채는 한복을 입고 법원에 출근했어요. 이제는 아무도 그녀를 이상하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름다운 전통 의상이네요 라는 찬사를 받곤 했죠. 로스앤젤레스 공항 사건 이후 미국 사회 전반의 아시아 문화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되었거든요. 은채 씨, 오늘 특별한 소식이 있어요. 동료 변호사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한국 외교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당신을 문화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싶다고 하네요. 정말요? 은채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그리고 유엔에서도 문화 다양성 증진 캠페인의 공식 모델로 참여해 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동료가 서류를 건네며 말했어요. 점심시간에 은채는 한국 외교부 담당자와 화상회의를 가졌습니다. 화면 속 담당자는 반갑게 인사했어요. 조은채 변호사님, 로스앤젤레스 사건 이후 한복과 한국 문화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한복 수출량이 전년 대비 300% 증가했고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 신청자도 급증했어요. 그렇게 큰 변화가 있었나요? 은채가 신기했습니다. 네,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 한복 체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할리우드 스타들도 한복을 입고 레드카펫에 등장하는 경우가 늘어났고요. 담당자가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저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니 믿기지 않네요. 당신의 용기 있는 행동이 세상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문화 홍보대사를 제안드리는 겁니다. 그날 오후 은채는 할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할머니는 80이 넘은 나이에도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할머니, 큰 소식이 있어요. 제가 한국문화 홍보대사가 될 것 같아요. 어머, 우리 은채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모든 게 할머니가 지어주신 한복 덕분이에요. 그때 만약 다른 옷을 입고 있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은채야, 한복은 그냥 옷이 아니란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아름다움이 담긴 문화유산이지. 내가 그것을 세상에 알려준 거야. 며칠 후 타임스퀘어 대형 전광판에 특별한 광고가 올라왔습니다. 한복을 입은 은채의 모습과 함께 차별은 멈춰야 한다. 우리의 전통은 우리의 자부심이다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이 광고는 전 세계 주요 도시의 랜드마크에도 동시에 게시되었습니다. 런던의 피카딜리 서커스, 도쿄의 시부야 교차점,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까지 은채의 메시지가 전파되었어요. 유엔 본부에서 열린 문화 다양성의 날 행사에서 은채는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각국 대표들과 시민사회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녀는 그날과 똑같은 한복을 입고 연단에 올랐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도 할머니가 지어주신 한복을 입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은채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이 한복이 저에게 가르쳐준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수많은 사람들이 은채에게 다가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당신 덕분에 제 딸도 자신의 전통 의상을 자랑스럽게 입게 되었어요. 인도계 여성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한복에 대해 발표를 했는데 모든 친구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독일인 아버지가 고마워했습니다. 은채는 그날 밤 숙소에서 할머니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어요. 할머니, 오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희 한복을 아름답다고 했어요. 그럼 그렇지. 우리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할머니가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은채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차별과 편견이 사라지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세상 말이에요.